알찬 부동산 정보 드리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포피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요. 113 대책 이후에 가장 여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지역의 분양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대책 이후에 서울 분양시장은 사실상 올 스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울 분양시장이 대책 전과 후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줄은 건 물론이고요. 비선호단지하고 선호단지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분양시장 어떤지 그 분양시장의 성적표를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생각보다 강력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정부에서 분양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분양 보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건설사에서는 분양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2주 동안 분양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분양 일정에 들어가려고 예정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일정을 대거 변경을 했는데요. 많은 단지들이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해서 2, 3주 뒤로 미뤄서 분양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갑작스럽게 분양 일정이 변경이 돼서 아무래도 건설사나 청약자들 모두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재개 후에 바로 분양을 다시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심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보증 심사 업무를 하던 것을 2주 동안 잠정 중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2주 뒤인 11월 15일쯤에 다시 한번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분양 일정을 미뤘던 것을 그 한꺼번에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분양 일정을 미리 잡았던 단지들이 뒤로 미뤄지면서 11월 25일과 26일에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35곳이 한꺼번에 개관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서울 지역에서만 7곳 정도가 한 번에 개관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말 동안에 1개 내지 2개 단지가 분양을 하는 게 평균적인 이제 수치인데요. 이날은 분양권이 한꺼번에 이제 분양 심사들이 밀리면서 무려 7개 단지가 일제히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청약제도 조정 지역에 서울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분양시장도 다시 열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 전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그래서 청약 1순위 자격하고 재당첨 제한을 걸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을 서울 전체에 여파를 걸면서 20여일 만에 분양이 재개됐고요. 도심권에서 7곳이 개관을 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단지들 또 앞으로 개관하려던 단지들이 한 곳에 몰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도 궁금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대책 발표 후에 일정이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기가 뜨거웠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현장 소식이 좀 궁금해서 실제로 대책 발표 후에 문을 연 이제 견본주택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전과 후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보이는 점은 방문객 수가 확실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가량, 4분의 1가량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는데요. 예전에는 모델하우스에 입장을 하기 위해서 긴 줄이 섰지만 그런 풍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날 문을 연 7개 단지 모두 전혀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도 이제 수요자들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견본주택에 가면 이제 떴다방이나 이동식 중개업소들의 호객 행위를 좀 간간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이후에는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제 열기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문객 수도 많이 줄었고 떴다방도 많이 줄었다는 건 이게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10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를 때는 이곳에 모인 수요자들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오신 투자자가 있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세 차익, 약간의 프리미엄을 위해서 온 단타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청약 규제도 하고 심사도, 대출 심사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면서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만이 견본주택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직접 살 아파트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묻고요. 바뀐 청약 제도도 계약 조건을 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는 대폭 줄었고요. 대신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 분양시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발표한 113 대책의 영향이 좀 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113 대책 이후에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아주 가장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옥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대신에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요. 일단 가장 컸던 게 공공택지 여부하고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 보통 우리가 6개월이 지나면 사고 팔 수 있게 해줬는데요. 입주 전까지 아예 전면적으로 사고 팔 수 없게 하면서 투자자들의 유입을 아예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기 수요가 빠졌다는 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청약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 이제 11월 25일에 청약을 7개 단지들이 했는데요. 그 청약 결과가 속속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서 2주 만에 분양이 재개됐고 또 7개 단지가 많은 7개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하면서 청약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는데요. 그런데 청약 결과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청약 경쟁률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 1순위가 미달되는 단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1순위 미달 단지가 서울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미달 단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것도 서울 중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 단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112.8제곱미터죠. 그러니까 40평형대 아파트가 15가구가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분석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찾는 수요자들이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형 주택에서 미달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달이 생길 때 소형보다는 중대형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나 놀라운 건 서울 지역에서 그것도 서울 중심에서 미달 단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아파트가 나머지 59에서 84제곱미터가 있었는데요. 20평형대, 30평형대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14대 1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순으로 청약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달 단지까지 있었다면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률 낮은 단지들이 꽤 많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림산업이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5대 1, 그러니까 5.04대 1이라는 한 자릿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불과 한 달 전 10월까지만 해도 수십 대 1을 넘는 지역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은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속출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물산의 이제 석관동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레미안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도 4.6대 1, 그러니까 평균 한 자릿수 대 1이라는 경쟁률에 그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113 대책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강화가 되면서 가장 큰 여파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순위 청약 자격도 변경이 됐고 재당첨도 제한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들이 대거 이탈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상황이 그렇다면 지방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이 이 정도가 나왔다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나 아니면 그 넘어가서 지방 주택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방 아이유셜이 7개 주택형 중에 2개만 2순위에서 마감에 성공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지, 그러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방 지역은 더 심각하고요. 경기도, 평택 이런 지역에서도 청약자들이 대부분 적게 몰리고 특히 아파트가 미달이 되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청약 시장, 분양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인기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 서울 지역에서 11월 25일에 7개 단지가 개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달된 단지도 앞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반면 수요자들이 몰리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28.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79.76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그 현대산업개발이 잠실올림픽 아이파크를 개발했는데 이곳에도 굉장히 수요자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28.9대 1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한 2개 단지는 한 자릿수였고요. 이 2개 단지는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렇게 청약자들이 될 곳으로만 모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는 전혀 몰리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송파구도 강남 4구에 속하잖아요. 이 송파구에 공급된 아파트 치고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매 제한이 금지된 가운데서는 참 선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기 있는 단지들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잠실 쪽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 중으로 하나로 꼽히는데요. 근데 이곳에도 제가 이제 사실 견본주택을 개관할 때 가봤는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책 이전 같으면은 투자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대책 이후라서 그런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단지들조차 실수요자들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체 전반의 부동산 시장도 투자자 대신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시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선호단지와 비선호단지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서울에서 매매 거래와 분양권 거래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분양시장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고 또 매매시장하고 분양권 역시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는요,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기존 아파트를 말을 하는 거고요. 분양권은 이미 분양된 단지들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단은 매매 거래가 얼마나 됐나 수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1,030건이 전월 대비해서 15.3%가 줄었고요. 분양권 거래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30건이 거래가 되면서 전월보다 600건, 그러니까 30%가 감소하는, 대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된 의견은 이전보다는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보다는, 그러니까 대책 이전보다는 청약률과 계약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분양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약률하고 계약률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중에서도 수요자들이 잘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들은 더 꼼꼼하게 집을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지역은 계속 유지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도 완판 성공이 어렵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미분양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분양가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